안녕하세요. 성동유파인 서정열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무학영어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학영어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설명회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학영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인원, 자, 입결, 그다음 커리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원의 위치는 무학여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걸어서 한 8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 걸음이 좀 빨라서 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무학여고 학년별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좀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요 수치보다는 조금 많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결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이과 인원수를 좀 구분을 해보면 여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인원이 좀 많은 학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등급 인원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등급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무학여고 입시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래도 매년 서울대는 한 2명씩은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의치 한의대도 한두 명씩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요 한 명은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했죠. 연고대도 꾸준히 조금씩 보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근데 일단 전체적인 숫자가 인근의 뭐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비하면 좀 많이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정원이 적고 그리고 자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또 많은 아이들이 좀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일반고 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급 환산이라는 이 수치는 어떤 수치를 의미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스카이에 진학한 비율 6명이다라고 했을 때, 현역대 재수의 비율을 7대 3으로 했을 때 한 4명 정도가 현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4명을, 전교 4등이죠. 전교 4등의 등급이 한 1.5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 2020년도 예를 들어 8명 중에 현역들이 5.6명이죠. 이 정도 애들이 갔다라고 했을 때 5등에서 6등 하는 그 아이들이 한 1점 후반대, 1점 후반대의 등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스카이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1학년 성적부터 2점대 초반대는 좀 받고 있어야 3학년 토탈에서 이 정도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학교죠. 서성한 이화여대까지 해서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치를 좀 주요 대학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이제 22명이 주요 대학까지 좀 진학을 했다라고 했을 때, 현역의 비율이 한 15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15등의 그 등급 환산을 해보면 한 2.4 정도 됐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3학년 토탈 해가지고 15등 또는 이제 그 2점 초반에서 중반에 이 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학년 때는 결과적으로 한 3점 전후로 했을 때 좀 받고 있어줘야 좀 합산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고교 내신 등급 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점수가 중요했죠. 점수와 평균 점수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평균 점수보다는 각 과목별로 등수, 그래서 등급이 계산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에 해당이 되려면 4%, 200명 정원으로 했을 때 4%면 8명이죠. 8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등급 11%입니다. 11%. 그럼 200명 정원으로 했을 때는 22명, 22명까지 22등까지가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등급은 23%고 200명 정원으로 했을 땐 46명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등급이 이제 환산이 될 것이고 계산하는 방식은 단위수와 등급을 곱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쭉 적습니다. 그러면 그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 총합을 가지고 총 단위수 23단위수죠. 23단위수로 나눠주게 되면 본인의 한 학기 등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등급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쭉 곱한 다음에 그 합산을 구하고 그 합산을 가지고 총 단위수 23으로 나눠주게 되면 본인의 한 학기 등급이 형성이 될 것이고 전교 등수는 이 등급으로 매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뭐 커리큘럼은 특이한 점은 사실 없습니다. 뭐 특이한 점이다라고 하면 과중.
저희가 이제 무학여고는 과중이 존재하고 과중은 이제 선택권이 없죠. 선택권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특이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1학년 때 수상화 두 과목을 진행을 하고 2학년 때는 수원 수투를 진행을 하는데 단지 이과 아이들은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을 통해서 두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학년 때는 확통하고 미적분이 이제 일반 이제 문과라든지 이과 아이들은 선택을 해서 듣게 되지만 거의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적분은 이과 아이들만 진행하게 될 것이고 확통은 문이과 같이 진행을 해서 인원수는 1학년 인원수하고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커리큘럼에 따른 그 시기별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현재 어떤 과목을 공부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쭉 정리해 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뭐 대면 상담을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조금 구성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그 이과 아이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좀 더 해야 되고 또 3학년 과정 미적분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수원 수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과 학생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과목별로 마지노선을 좀 정해봤는데 이과 학생들 이제 수투라는 과목 자체는 2학년 올라가는 겨울 때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놔야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짧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봐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겨울 때는 한 번은 다 봐놔야 여름 때 한번 복습하고 2학기 내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노선을 좀 정해봤고 3학년 때 진행하는 미적분도 이걸 너무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때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2학년 올라가는 겨울 때 한 번은 좀 봐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늦더라도 여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봐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하라는 과정인데 기하라는 과정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A, B, C 등급으로 80점만 넘으면 A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하라는 과정도 마지노선을 좀 정해봤고 그 다음 문과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문과가 배우는 이제 수원 수투 과정은 이제는 문이과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과생이라고 해서 뭐 적당히 공부하고 이런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처럼 공부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확통이라는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과목인데 책이 좀 얇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책이 얇다 보니까 이것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 지금 당장 안 했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지노선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학여고 선생님 및 제가 이제 특징들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 중이고 유튜브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원생들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기부 관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 생기부 관리하기 전에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중학교 때 성적은 이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는 다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리셋이 됐죠. 이제 고등학교는 새 판 짜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올 거라는 건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는 반대로 중학교 때 성적이 약간 아쉬웠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은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남은 2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입학하면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보다 어떻게 보면 3월 모의고사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은 뭐 고등학교 뭐 생활하면서라든지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시험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진 않아요.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상위권 이미지. 어떻게 보면 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자체가 없죠. 없고 왜냐면 중학교 성적 열람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월 모평 점수를 가지고 아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새 특을 잘 써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시험들을 잘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하고 다르게 이제 지금 입학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들 또는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생기부의 역할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담당 선생님이 써준 세특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좀 챙겨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세특을 써주는 담당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토론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사람인지라 선생님도 그 아이 발표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좀 잘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생기부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좀 쓰여져 있는데, 뭐 미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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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미기재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미기재는 학생부 자체에 기록은 안 됩니다. 미반영은 기록은 되지만 대학교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중에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수상 경력 자체가 이제는 대입에서 미반영을 해요. 미반영한다라고 하면은 나 이제 경시대회 나갈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중요한 경시대회, 예를 들어 수학 경시대회 이런 대회들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상 경력에는 기록이 되고 대학에서 미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세특에는 쓸 수 있거든요. 세특이나 진로 활동 칸에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반영한다라고 해서 패스하지 마시고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은 독서활동 부분인데 이 독서활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입에서 미반영한다라고 해서 이제 책 읽을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특 부분에 그 수학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게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관련 책을 좀 읽었다. 라는 식으로 그 세특 부분에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조금 읽고 그 기록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고 그 부분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학여고에서 뭐 영재학급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1학년 때부터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좀 잘 써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좀 걸렸어요. 학교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올해 지금 졸업하는 3학년 아이들이 실컷 활동을 잘 해놓고 잘 해놨는데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한 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되게 열받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점점 이게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너무 신청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시험도 안 보고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고 올해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고 내신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만 많이 뺏기지 그렇게 많이 중요하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학교 주요 교내 대회 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필요한 것들만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수학 경시대회는 무조건 나가서 뭐 입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금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아리 활동입니다. 지금 정규 동아리 활동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이제 그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봉사 동아리인데 사실 이번에 봉사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생기부 자체에 미반영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서 중요한 게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일반 동아리도 있는데 그냥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자, 정리해보면 동아리는 진로에 적합한 메인 동아리를 잘 선택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학여고 수학 부분은 조금 쉬운 편은 아니에요. 쉬운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진짜 최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서 못 맞추고 이런 문제들은 아니라서 충분히 준비하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는 양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학교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잘하는 아이들, 약간 넘사벽 아이들이 약간 1등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2등급에서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방학 때 단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동 고등관 단독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 이렇게 조금 게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학여고 아이들도 상위권 저희가 역대 지금 3년째 전교 1등은 저희 아이들이 좀 할 정도로 좀 가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한 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학교 기출 유형 분석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학교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 시중에 유명한 교재들에서 좋은 문제들은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다 보니까 요 한 문건의 문제지만 잘 푼다라고 하더라도 학교 1등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무학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포스라는 그 부교재를 진행을 하는데 그 부교재 유사문항까지 저희가 선생님들이 따로 편집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 대비를 잘 해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시험도 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시험 분석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저희가 했던 유형 중에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이 문제집도 풀고 저 문제집도 푼다. 여기에 괜히 흔들릴 필요 없고 저희가 준비한 이 교재들만 제대로 풀고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 학교 등급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시 풀기, 그다음에 뭐 부스터 오답, 개인별 맞춤 자료죠.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샤플이다라고 해서 뭐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들을 뭐 섞어서 이제 그 과정 단원 순서에 상관없이 막 풀다 보면은 충분히 연습이 되겠죠. 이런 것도 꾸준히 연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시험장 분위기처럼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좀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결국 학교 시험은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험은 수업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수업 외적으로 아이들이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성 오답 노트라는 건데 뭐냐면 오답 노트라는 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정성 오답 노트라는 건 그런 오답 노트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그거예요. 오답 노트를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안 틀리고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잘 해야죠. 뭐냐면은 본인이 틀렸던 이유라든지 내가 시험에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어떤 걸 먼저 떠올리면 풀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이거 이제 이게 하루에 한두 문제씩만 해놔도 시험 기간 한 달 또는 2달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60문제 정도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학교 킬러 문제는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상담하고 설득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보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안에 스터디 카페가 있죠. 스터디 카페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또 같이 또 공부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벨이 좀 나눠져 있는데 레벨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시험을 통해 또는 그 정해져 있는 시기에 이게 승반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요 아이의 그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끔 승반 또는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좀 쉬운 걸 좀 볼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자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레벨을 유지 상승하려는 학생의 의지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학생에게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같이 해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많이 하죠. 과목별로 좀 상담을 하고 이 과목별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
그 학습 계획표를 좀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자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거 사실 본인 눈으로 봐야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자기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제가 웬만하면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도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성장함을 느끼고 태도의 변화를 나타나겠죠. 그리고 저희 학원 그 교무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되게 많이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인데 지금은 요건 이제 조금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칸막이로 좀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좀 하고 하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저번에 한번 진행했고, 아마 이제 다음 주 2월 7일부터 2차 동기부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재미를 조금 포함시켰어요. 뭐냐면은, 학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걸 다 점수화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출결에 대한 점수, 그다음 숙제에 대한 점수, 그다음 테스트에 대한 점수, 그다음에 자습 시간에 대한 점수 등을 통해서 점수화 시켜서 등수를 매기죠. 등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선물을 좀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진행했었는데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이번에 2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상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인원수도 조금 늘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인데 재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좀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 계속 연속적인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카페와 집 그리고 저희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수시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받고 아이들한테 지도도 계속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방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되죠. 다음 목표를 좀 재설정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정치해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조금 더 성장할 것이냐. 자, 목표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연속적인 얘기인데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지면상의 아이들 스케줄을 조금 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맨날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끔 스케줄 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진행하는지 추적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원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또 저희 팀장님하고 맨날 회의를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재밌게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상담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같이 생각을 한다. 되게 물론 이게 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집같이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학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시간이 제일 빨리 오는 친구가 한 6시 반, 뭐 7시 이때 학원에 등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의 비밀번호를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죠. 아이들이 그냥 아침에 와서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직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새벽에 아이들이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학원에 와서 잠깐 몸 풀고 갈 수 있게끔 새벽 직전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간식을 항상 이제 대기를 좀 시켜놨는데 요새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요 부분도 조금 좀 못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밤 늦게까지 학부모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이쁘게 학원과 다른 분위기를 좀 연출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그 김주영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벽면에 이렇게 사진들이나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몬드리안 그 그림을 붙여라.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보시면 여기 사방에 사실 좀 붙여놨는데
애들이 좀 너무 많이 붙여놨다고 좀 떼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붙여놨습니다. 자, 방역 수칙은 모두 잘 지키며 학습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학이나 국어는 저희 곽 원장님들께서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학여고 반 자체는 월금에 구성이 될 예정이고, 월금에 2개 반으로 시작을 하지만 뭐 최상위 반도 있어서 뭐 학교별 반도 중요하지만 본인은 조금 더 레벨을 최상위 아이들과 조금 더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대 아이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대강 아이들 최상위 반화 여기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학여고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학교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막 쉬운 편은 아니에요. 쉬운 편은 아닌데 무학 1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잘하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 컷이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등급, 3등급 이게 뚝뚝 떨어지기도 하죠. 보면은 사실 1등급, 2등급 컷이 이 정도 되는데 평균 점수가 58점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무학 1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 생각해보면 무학 1등급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냥 무학을 지원해서 왔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차지하고 들어가기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걸 못 맞춘다라든지 되게 최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 많이 다 틀리고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시험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내신 대비를 진행하느냐를 살펴보면 단계별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모든 학원들이 다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뭐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 이제 응용 문제를 풀고 거기다 이제 심화 문제까지 해결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성취도를 높여 나가는 상황인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학원의 특별한 점은 아니죠.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저희 학원의 특별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요거라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확인과 지속적인 관리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끊임없는 확인은 당연히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점검을 좀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라는 거는 개별 일정표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시험은 아이들이 볼 거기 때문에 공부도 아이들이 할 거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다른 학원과 좀 다르게 저희 학원이 조금 저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이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무학여고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진행하는 설명회가 어떻게 보면 이번 처음이에요. 계속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좀 하다 보니 했었는데 약간 오늘 좀 새로운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준비가 좀 힘든 점이 있는데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조금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거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영상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